안녕하세요. 광주부처TV의 구대현. 노경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음, 바로 여기 카네이션에 눈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교감 선생님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네, 스승날에서 이렇게 카네이션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매우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 자랑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우리 노경희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만드셨고, 그렇지요.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셨는지 좀.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이 수놓은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뭐 배우셨어요? 저는 아주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알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좀 교감선생님이 다 만드셔서 학교 선생님들 다 나눠드리고 또 우리 학교 구성원들까지 다 나눠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그 스승날 맞이해서 노경희 교감 선생님 모시고 많은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제가 네. 모신 이유는 한편으로는 지금 선생님이시죠? 저는 선생님 맞습니다. 예. 실례지만 혹시 올해 좀 교직 경력이 대략 32년 11개월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32년요? 네. 엄청나시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선생님으로서 32년 또 이렇게 하셨고, 네. 또 교감 선생님으로서 네. 또 6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의 또 시절도 또 지금 다 보내셨죠? 저는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생님으로서만 선생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생님으로서 또 교감 선생님으로서 또 학부모로서 다양한 이제 좀 균형된 시각으로 우리 스승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승 날인데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도 학창 시절이 있으셨죠? 그럼요. 학창 시절은 좀 어떤 학생이셨습니까? 저는 공부를 그닥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고요. 오. 상상을 많이 하는 학생. 어딘가 좀 한쪽 구석에서 뭐 골똘히 생각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교감 선생님 이렇게 업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거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네. 너는 잠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이 주무셨어요? 예, 제가 수면은 충분히 취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는 교감 선생님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4당 5락. 4당 5락인데 저는 한 8시간 정도는 꾸준히 잤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8시간씩이나 잤는데도 선생님 됐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좀 날씬해서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창 시절에서 이렇게 지내실 때 이렇게 30몇 년 이게 학창 시절까지 하면 뭐 40년 이렇게 지나셨죠? 네, 학창 시절까지. 그렇죠. 제 나이가 지금 5학년. 5학년이시니까. 혹시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있지요. 혹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초등학교 때는 약 2분의 선생님이 생각나고요. 중학교 때는 약 1분의 선생님이 생각나는데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제가 나이가 있는지라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워서 뭔가를 못하면 아주 혼이 났지요. 저는 이 수학 분수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요. 그때 선생님께 많이 혼이 나고 벌을 받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너무 많이 울어서 그 이산화탄소가 모자라가지고 양호실에 실려갔습니다. 기억이 다 나세요? 예. 그래서 많이 아팠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고 수학 분수만 나오면 무서워서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수를 할 수 있도록 매일 잡아놓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서우셨는데. 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서 과거 한 10년 전에 자랑스러운 나의 스승해서 그때 한번 은사님으로 그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모신 적이 있습니다. 이야,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네,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 분수 못하던 너 경리 너 이렇게 하시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네. 아 네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네. 중학교 때도 기억나시는 선생님 계시나요? 중학교 때는 정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항상 국어 시간에 이렇게 시를 읊어주시기도 하고 문학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상의 세계에 빠져 있기도 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스님께 연애 편지는 아니지만 편지도 쓰고 짝사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학창 시절에 그 선생님들이 떠오르신다고 하면 그때 선생님들하고 지금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죠? 어떤가요, 선생님? 다른 분도 계시고 같은 면도 있는데요. 네. 좀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초등학교 스님 경우는 아마 교직에 있기가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학생을 책임지려고 나무라고 벌 주고 남겨서 집에를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무사하실까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좋으신 분으로 기억이 남는데요. 그렇죠. 이름도 생생하고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양호실에 실려가서 눈을 뜨니까 그 스님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아 경희야 괜찮냐? 라고 하셨거든요. 그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뭐 이게 좀 변명 같지만 우리 또 학생들이 학원 시간도 있고 또 어머님들 픽업 시간도 있고 하니까 좀 못 알아들어도 일단 보낸단 말입니다, 사실. 근데 끝까지 책임을 지시려고 하셨죠. 학생이 뭐 그때 싫어했죠. 뭐 분수 싫어하는데 이거는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네가 알게 하는 게 내 책임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야, 본받을 점이네요. 예, 맞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선생님 기억이 나오시죠. 근데 그뒤 이제 교직 생활 하신 지 이제 교직 생활 32년이시니까 정말 많은 동료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정말 많이 만나셨을 텐데 혹시 또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을까요, 선생님? 여러 명의 스님이 생각나는데요. 몇 분을 한번 소개해도 될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책상 몇 번째 서랍 몇째 칸에 무엇이 있다. 알파고네요. 네.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책상을 열어본 선생님들은 한 수초 동안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분 책상이 마치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케이스 같았거든요. 그럼 일단 평소에 뭐 학생들 지도하는 거나 이런 모습도 그런 게 좀 이렇게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반이 쉬는 시간이나 또 공부 시간에 좀 소란스러운 애들이 한두 명은 다 있거든요. 있죠. 그런데 그 반은 선생님이 안 계셔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습을 합니다. 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매를 두고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야. 그 꿈에 그리던 모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혹시 좀 아실까요? 그 선생님은 본인 자체도 매우 섬세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철저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뭐랄까 또 이런 표현 맞을까? 철두철미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좀 깐깐하시니까.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해라 라고 말하면 그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얼마나 어떻게 잘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본받을 점이네요. 저는 좀 교감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교감 선생님께 제가 고해성사 하는 것 같은데 허술하거든요. 저는 허술해. 근데 확실히 또 선생님이 그렇게 철두철미하시고 꼼꼼하시고 깐깐하시면은
아이들도 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을 점이네요. 네, 또 그래서 그 반이 아주 음. 뭐 이게 자습도 잘하지만 음. 성적도 그때 당시에는 좀 성적도 있었죠, 뽑고 있었죠. 했는데 성적도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꼼꼼한 선생님. 예. 그 누가 어떤 교담이 가도 그 반에 가면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또 다른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선생님은 연예인 같은 선생님이십니다. 연예인요? 예. 잘생기셨나 보네요. 아니요. 아니요, 예쁘신가요? 예쁘다기보다 네. 연예인은 팬 서비스를 아주 잘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본인이 맡은 학급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팬 서비스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학년 선생님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전체적인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학부모님들하고도 관계 좋나요?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아하. 예. 부럽네요. 예, 항상 에너지가 넘치셨고 또 항상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교감님, 저는 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던가.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뭐 동료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학부모님들하고도 조금 이렇게 어려움도 있다거나 그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으셨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야. 네, 그분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온가 저도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좋을까요? 그분은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 만한 곳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기초적인 체력이 좋고 그러니까요. 이 신장 조건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 에너지가 항상 내부적으로 솟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체력이 좋으시면은 아무래도 지치질 않잖아요. 예, 컨디션도 다운 안 되니까 애들한테도 좋게 하고 동료들한테도. 맞습니다. 얼른 방송 끝내고 가서 교감님 진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교감님 뭐 운동 하시나요 평소에? 저는 숨쉬기 운동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꼼꼼한 선생님. 두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하셔서 에너지가 좋아서 모두에게 밝고 친절하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또 있을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생님은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선생님이시고요. 그분은 아주 매력적인 선생님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혹시 언제적이셨을까요? 제가 무학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분과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도 좀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어디인가에서 뭐가 막혔다. 예를 들어서 뭐 업무의 프로세스에서 뭐가 막혔다. 아니면 뭐랄까 기계나 뭐 IT 장비들이 막혔다. 이랬을 때 그분한테 가면 해결됩니다.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일에 서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아주 가닥을 확실하게 쳐주지요. 우리 그 교사들끼리 하는 좀 속칭 말로 개탕을 잘 친다.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런 또 분들 계시면은 또 저희 같은 후배들이 따라하기에는 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요. 아주 팬들을 많이 몰고 다닙니다.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도 무학에서도 교감 선생님이셨죠? 네.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후배들이나 부장들을 보면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교감 선생님께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스승, 선생님 3명 정도를 꼽아주셨는데 꼼꼼하신 선생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 세 번째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 선생님을 꼽아주셨습니다. 교감 선생님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교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셔요. 32년 11개월 20일 하신 선생님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교감 선생님의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스승의 날인데 이렇게 후배 선생님들, 많은 우리 후배들한테 교감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듣기 싫잖아요. 꼰대 같고. 그러니까
우리 노경이 언니가 네. 예, 경희 언니가 말해주는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이제 물론 제 경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교사인데 저한테 고백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부터 시작할까 해요. 아니, 누구 짠. 어느 날 어머니 제가 결혼을 해보니 학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것을 발견했구나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또는 결과를 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처한 환경이 10년, 20년 후에도 지속되는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대처 행동 양식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보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사랑입니다. 제가 본 선생님들 중에 사랑이 없는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학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무서운 선생님은 무섭기만 하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도 사랑이 없으면 감동을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웃음으로 끝나지요. 세 번째 선생님도 해박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나 그렇게 알려주거나 또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사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얘들아 우리 경희 언니가 보니까 사랑해라. 네, 사랑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서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며느리님께서 애를 낳고 보니 다르게 생각이 됐다. 그것도 아기를 낳아보니 아기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학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엄마들이 뭐라고 따졌을 때 이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저는 아직도 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어머님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그러시면 저도 똑같이 이렇게 화가 나버리는. 화가 나지요. 네. 화가 안 나면 인간이겠습니까? 네,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의 큰 메리트 있는 거죠. 사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래가지 않다는 거예요. 미움이. 선생님께서 우리 후배들하고 많은 선생님들께 첫 번째는 사랑하라라는 이야기 해주고 또 좀 두 번째는 우리는 서비스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종이죠. 그래서 한 학생을 맡았던 1년 동안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이 목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질 부분이 무엇인가를 아주 고민하고 학생과 면담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할 때 그 학생의 인생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된 언어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게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인내심이 요구되는 거지요. 교사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인내를 가져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친구들 만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만나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그 국어 선생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진짜 아직도 기억난다. 나한테 그 멍청이라고 했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선생님. 예,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앙심을 품은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으로 성장하여 교사를 이렇게 폭행하거나 또는 괴롭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당장 올해 또는 뭐 이번 달 올해만 보고 마는 학생이 아니라 이 학생이 죽을 때까지 정말 말 그대로 교감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풀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인내심을 갖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모범을 보이고 자제해라, 절제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또 있으실까요 혹시? 세 번째로는 준비 많이 하셨네요, 교감 선생님. 세 번째 뭡니까 선생님? 세 번째로는 자긍심을 가지시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보다 교사는 정말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을 꼽으라면 의사를 꼽거나 무슨 뭐 판사, 변호사 이렇게 꼽지요. 네, 의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픈 사람들. 네,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육적으로 아파서 멀쩡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1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만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직업이 됩니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의사님도.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판사나 변호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가 좀 범죄와 관련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정확한 판단력이 없고 또 절제력이 없다면 그 사람들과 같은 그 범죄에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직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반면에 우리 교사는 아주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치죠.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무엇이 되건 간에 나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을 기억하고 또 그 스승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우리가 교육을 한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직업이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오늘의 교육 경력 32년 11개월 한 21쯤? 그쯤 될까요? 그쯤 되는 우리 노경이 언니가 우리 후배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가져야 할 덕목 3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시면 스승으로서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원래 이 광주부처TV에 나오시면은 마지막에 제가 덕담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덕담을 이미 많이 하셨어요. 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출연 소감 어떠셨어요? 정말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라고 해도 두 손 번쩍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보시면은 좀 학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자식을 좀 어떻게 좀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 어렵지요. 어렵죠. 그 어려운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기 진주 목걸이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손 흔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